motoriserte manøverbataljoner i Brigade Nord. Kan det bli behov for enda mer artilleri enn det man har i dag? Svaret på det er mer av. Får man ha en opsjonsavtale på ytterligere 24? 먼 나라 동유럽, 폴란드의 동토에 대한민국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 육군 오사단과 같은 부대가 창설됐다고 하면 믿겨지시나요? 러시아, 벨라루스 등 커가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참에 아예 싹 한국산으로 맞췄다고 하는데요. 아예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단위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군용물자와 심지어 내무반 TV까지 한국산으로 맞췄다며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계화 여단급 편성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데요. 이번엔 굉장히 이례적으로 후딱 부대 하나가 창설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바로 나라 번호마저 82인 8282의 민족, 한국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K방산의 기수에선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있는 대로 마구 사들이며 선금까지 수조원씩 쏘고 있다는 폴란드를 포함해 구라파에 불고 있다는 한국 방위산업의 멋진 현 상황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한국에 잘 나가니 군대라는 이름조차 붙이지 못하는 일본이 자국의 중고 무기를 거의 떨이로 내보내듯 장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국방력만큼은 품질이 우선돼야 한다는 신념 덕분에 전 세계 국방부는 일본산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잽이 안 되는 건데요. 오늘은 기술이나 군사적인 이야기보다는 우리 산업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일화와 현황 중심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니 조금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지난 여름 폴란드는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나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자 그동안 미루고 내고를 요청하던 한국에 급하게 전화 한 통을 겁니다. 당장 기계화 사단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무리한 주문이었는데요. 한국은 실행 계약을 맺은 뒤 약 4개월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 10대와 명품 자주포 24문을 뚝딱 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폴란드 해군기지까지 한 큐에 배달합니다. 금세 실전 배치돼 현재 동토를 누비며 폴란드를 지키고 있죠. 인도 행사에서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말합니다. 오랫동안 이날을 기다려왔다. 한국 덕분에 비로소 폴란드군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신속한 무기 인도로 기계화 사단을 꾸리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다. 새로운 혈맹을 만나 너무나 반갑다라며 감격했는데요. 사실 4개월이면 별로 기다리지도 않았음에도 이제 자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이란 든든함 때문이었는지 그는 울먹이며 말했죠. 그런데 이번 사업은 단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폴란드군은 이미 한국에 입국해 신무기 훈련을 받고 있으며 올해와 내년까지 계속해 더 많은 무기가 폴란드로 수출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이 국기에 빨간색과 하얀색을 쓰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배째라 하면서 KF-21 사업에 슬쩍 발만 담그고 있는 것과는 180도 다른 모습에 진짜 친구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뉴스로만 보니 실제감이 떨어져 그렇지 사실 유럽에서 러시아의 위협은 냉전 시대의 소련의 위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방산 업체들의 보이지 않는 수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폴란드를 비롯한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K9을 대거 구입하는 등 군비 경쟁에 나선 사례가 있어 세계 각국이 방산 수출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지금까지의 수출 효자 상품은 자주포 K9입니다. K9은 최초엔 폴란드가 포탑을 제외한 차체만 120문을 사들였습니다. 자체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인데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완벽하게 운영되는 것이 확인된 완제품을 사들였죠. 특히 2020년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의 자주포를 들여오겠다며 K9을 비롯해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 등 전통적인 세계 최강 자주포를 경합시킨 결과 대한민국의 K9을 선택하면서 전 세계의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눈발이 휘날리는 북극 동토에서도 문제없이 그리고 빠르게 달리는 훈련 영상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그야말로 경악,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이런 노르웨이의 선택 이후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러시아 인접국이 K9 구매를 결정했으며 2022년 호주까지 대규모 수출이 속속 이루어지면서 K9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되었죠. 핀란드와 스웨덴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거세지자 나토와 협력해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군사 협력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자체 국방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중립국에 속했던 두 국가의 움직임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전에 무력 개입하고 크림반도를 병합한 후로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핀란드 영국을 밥 먹듯이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스웨덴 스톡홀름 인근 해역에도 러시아 잠수함들이 출몰했기 때문이죠. 더 이상 러시아의 눈치를 볼 필요 없겠다고 생각한 두 나라는 2016년 미국과 방위협정을 체결하고 스웨덴과 핀란드 영토 안에서 나토군의 군사훈련까지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스웨덴은 2010년 폐지했던 여성 징병제까지 부활시켰고 한국에 K9 자주포를 도입한 후 크게 만족한 핀란드는 작년에 추가로 K9을 도입하기까지 했습니다. 핀란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터키, 에스토니아, 폴란드, 노르웨이 등 수많은 국가가 K9을 운용해보고 감탄을 쏟아내고 있고요.
K9은 현존하는 전 세계에서 더 개발할래야 개발할 게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폴란드가 한국산 자주포에 신뢰를 보낸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어설픈 물건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제대로 된 플래그십 모델을 사는 것이 가장 돈을 아끼는 것이란 말이 있는데요. 폴란드의 한국 전차와 자주포 구매기가 딱 일치합니다. 1999년 나토에 갓 가입한 폴란드는 나토 규격에 맞는 신형 무기로 변화를 꾀하던 중 영국제 자주포를 기반으로 한 크랩 자주포를 만들게 됩니다. 크랩은 영국이 생산하는 자주포의 포탑과 폴란드가 자체 개발한 범용 플랫폼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는데요. 하지만 영국에서 받은 포탑을 이어붙인 폴란드산 혼종을 인도받은 폴란드 육군은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런 고물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운용을 꺼렸다고 하는데요. 주행 중 차체에 균열이 가거나 서스펜션이 파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격을 하면 반동 때문에 차체가 출렁이듯 춤을 추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고 하죠. 차체 안정성이 엉망이다 보니 화포 정확도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눈치를 봐야 했던 폴란드는 2014년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군을 달랬죠. 그러나 2014년이 되어서도 차체 결함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폴란드 국방부가 눈을 돌려 손을 내민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여전히 영국이 자국산 완제품을 구매하라는 로비와 압박이 심했지만 K9을 직접 확인하고 간 폴란드의 눈에는 더 이상 다른 무기체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폴란드 국방부는 영국의 방해 공작을 뿌리치고 과감하게 한국을 선택했고 2014년 K9 자주포 차체 120대 도입을 시작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계약 후 24대의 완제품을 폴란드에 공급한 한국은 아예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96대를 추가 생산하기도 했죠. 더 빨리빨리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요. 한편 한국을 끊임없이 시샘하고 이제는 열등감마저 느끼는 일본은 한국의 성공 스토리에 너무나 배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전세계 방산시장 싹쓸이에 맞서기 위해 메이드 인 재팬 중고 무기 수출 사업을 시작한 건데요. 일본은 전범국이기 때문에 자국의 군대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이 헌법에 명시돼 있기에 자위대라는 이름의 자국 보호 기능만 갖추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에 따라 수혜국의 다른 나라와 분쟁에 사용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 구매는 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 감시용 위성 통신 및 무선 시스템 등만 판매할 수 있죠. 실제로 그동안 일본은 군사적 목적의 국제 원조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엄격히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슬쩍 개발도상국의 공적 개발 원조라는 목적으로 댐, 교량 등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을 지원하며 해안 경비대용 경무장 경비함 건조를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예산을 대고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하며 납품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경비함, 쉽게 말해서 조금만 개량하면 전함으로 쓸 수 있는 배를 지원받은 나라가 또 빨간 깃발에 노란 별을 쓰는 나라 베트남이고요. 일본은 이때 또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잔꾀를 부립니다. 자국에서 건조한 경비함에 무장을 탑재하지 않고 지원한 뒤 베트남 현지에서 무장을 탑재하는 꼼수를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예 무기 수출 3원칙마저 개정하려 한다고 합니다.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한 6세대 전투기의 수출도 해야겠고 한국 따라 방위산업으로 돈도 벌어보려고 하는데 계속 자신들의 과거가 발목을 잡으니 답답할 테죠.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며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죠. 우리 국방산업은 최첨단을 달리며 전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열등감에서 기인한 야욕, 무엇보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면서 돈을 쫓으려 하는 못난 욕심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강한 힘이 전 세계 평화를 지키는 일에 더욱 많은 힘을 발휘하길, 일본이 자신의 분수를 알고 욕심을 가라앉히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